예, 치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한번 여러분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한 인공지능 기사 우리가 앞에서 해봤죠? 그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하는 과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인공지능 기자에 대한 어떤 제 예시를 드릴 건데요. 그 예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소리가 나오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위한 파이썬 기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자,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들려주는 TTS 기능을 사용해서 로봇 기자를 똑똑하게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가요? 우리가 이 과제를 여러분들 한번 수행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텍스트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가지고 음성으로 한번 변환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들려주는 TTS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Text to Speech 기능. 그렇죠? 이게 뭐냐면 Text to Speech. 자, 이겁니다. 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로봇 기자를 똑똑하게 만들어 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객체 지향 특성과 사용법을 이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서 더 똑똑한 인공지능 기자, 자,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어 처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자, 더 똑똑한 인공지능 기자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해봤죠? Text to Speech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주로 음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GTTS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파이썬에서는요, 프로그래머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널리 쓰이는 모듈들이 기본으로 설치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실습을 진행할 때는요, 랜덤 모듈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실습 진행할 때는 뭐예요? 타임 모듈을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는 과정 없이 자, 임포트 명령어로 바로 불러서 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GTTS 모듈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먼저 설치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Activate AIP 명령어를 사용해 가지고요. 자, AIP 가상 환경으로 이동한 후에 그래서 PIP 명령어 또는 콘다 인스타 명령을 사용해서 설치를 하게 된다라고 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플레이 사운드라는 것이 있죠? 예. 자, 이건 뭐냐면요.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 파일을 들려주는 모듈인 플레이 사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같이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듈을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듈 이름을 공백으로 분리해서 한 줄의 명령어로 자, 어떻게요? 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모듈 사용법에 많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시행을 할 때는 우리가 모듈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모듈을 모아둔 공식 사이트인 자, pypiorg에 접속하게 되면 자, 해당 모듈을 설명하는 공식 문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 문서는 모듈이 제공하는 함수 목록, 그죠? 그리고 개별 함수 API, 예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란 API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요, 지정하는 매개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하고요. 자, 매개 변수 생략했을 때 기본으로 사용하는 기본값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사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random.landint 저 함수의 a파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는 함수 대부분은 rand 인티저보다는 훨씬 복잡한 API를 사용한다라고 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이썬 모듈에 대한 좋은 문서를 구하려면요. 자, 인터넷 검색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GTTS 모듈에 대해 공부하려는 경우에는 웹에서 GTTS 다큐멘테이션을 검색하게 되면 문서와 예제 프로그램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TTS 프로그램, 텍스트 투 스피치, 이제는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우리가 확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전에 우리가 몇 차시죠? 우리가 이제 6차시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코드는 그대로 가져오시고 이제는 뭐예요? 35에서 41까지. 자,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 들려주면 된다. 근데 반드시 앞에서 나왔던 이 아나콘다의 PIP 인스톨 명령어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GTTS save 함수는 저장하려는 파일이 이미 있으면 자,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 그죠? 이 프로그램을 자, 어찌 보면 이게 7차시 나오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을 재차 실행을 하면은요, 어떻게요? 오류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삭제하고 실행하거나 import os를 한 후에 41행의 뒤에 os.remove newsong.mp3 명령어를 추가해 자동으로 파일을 삭제하면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는 과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과제로 프로젝트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두면 유익한 것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파이썬의 객체지향 특성과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자, 파이썬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우리 알아야 할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할 때는요, 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돼요?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파이썬의 객체지향 특성과 그리고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는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심이에요? 오픈소스 그래서 또 오픈 커뮤니티 중심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이썬뿐만 아니라 뭐 R, 루비, 그죠? 루비, 그리고 펄, 그죠? 펄, 줄리아, 그리고 스위프트의 언어가 모두 이러한 어떤 정책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뛰어난 개발자들이 자신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어떻게 돼요? 라이브러리를 개발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이 다반사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라이브러리를 또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웹사이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파이파이라고 하는데 PIP 사이트가 그 대표적인 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파이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십 개의 라이브러리가 올라온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매일 수십 개의 어떤 라이브러리가 새로 올라올 정도로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파이썬이 어떤 경제학, 의학, 농학 같은 모든 전공 분야를 아우르는 아주 강력한 언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이썬 언어를 어떤 지원하는 어떤 공식 사이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자, 파이썬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자, 이제 www.python.org로 들어가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PyPi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라이브러리를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또 보면은 NumPy, Matplotlib, 자, Scikit-learn, TensorFlow, Keras, PyTorch.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NumPy를 많이 쓰고요. 그죠? 우리 Scikit-learn으로 한번 실습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제 NumPy, 저는 이제 주로 NumPy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뭐라고 해요? NumPy하고 Matplotlib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는 기초 라이브러리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NumPy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다차원 배열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1차원 배열인 벡터, 2차원 배열인 행렬, 일반적인 n차원 배열을 지원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열뿐만 아니라 배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하고 효율적인 연산을 지원하게 되고요. 자, 역행렬, 행렬 분해 등의 어떤 다양한 선형대수 연산을 제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는요, 불연집합, 신경망의 가중치, 특징 등 이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고 계산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 자,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NumPy. Matplotlib은 뭡니까?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뭐 데이터 시각화하는 거 뭐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파이 차트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하게 시각화된다라고 좀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 혹은 신경망의 학습 과정의 시각화, 그리고 특정 공간 시각화 등에 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라이브러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Scikit-learn 같은 경우는 이 고전적인 기계학습 지원을 한다라고 하죠. 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뭐 분류와 회귀, 뭐 분기파, 차원 숙소, 이거는 이제 축소라는 이거는 기계학습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을 지원하지 않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고전적인 기계학습을 지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분류와 회귀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서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 그리고 이제 결정트리, 랜덤 포리스트, KNN, 그것도 얇은 신경망 등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텐서플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딥러닝을 지원하는 아주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신경망, 순환 신경망, 강화 신경망을 제공할 수가 있다라고 좀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케라스는 텐서플로를 한 단계 추상화한 라이브러리입니다. 텐서플로보다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쉬운 거겠죠. 파이토치는 딥러닝 라이브러리예요. 자, 텐서플로와 어떻게요? 경쟁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텐서플로나 케라스를 주로 활용하고 대학 연구자들은 파이토치를 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를 이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라는 거는요, 바로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객체지향이 좋은 게, 자, 변수와 함수를 하나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객체지향 언어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 36번 같은 경우는 GTTS 모듈이 GTTS 클래스를 불러한다. 그러면 GTTS를 불러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import play sound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기 위한 이제 불러오는 거죠. 자, 39는 뭡니까? 39. GTTS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를 TTS로 변환한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TS 클래스로 세 개의 객체인 TTS 코리안, TTS 잉글리쉬, TTS 프랑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 변수 대신에 객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서드 대신에는 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자,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코드 1에 대해서 한번 또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음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되고, 자, 플레이 사운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요? 이제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파이썬의 코딩하는 전형적인 절차는 모듈에서 클래스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 함수를 호출해서 원하는 가업을 달성하게 된다. 자,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예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9행에서 랭코, 코리아, 그죠? 자, 이거는 뭐예요? 한국어 음성을 합성하는 지시예요. 자, 한국어 음성을 합성하는 지시하는데요. 뭐 한글, 영어, 불어를 연달아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확장하게 되면, 자, 어때요? 이거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코리아, 그러니까 이건 한국어 음성, 이거는 어떤 영어 음성, 프랑스 음성, 그죠?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요? 출력해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봤듯이 클래스, 객체, 뭡니까? 자, 와플 메이커는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 와플 메이커에서 찍어낸 와플은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더 객체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예요? 자, 코드를 보면 일행은 뭐예요? 일행 같은 경우는 키친 웨이브 모듈에서 그 와플 메이커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1번 문제, 1번 일행. 자, 키친 웨이브는 부엌에 관련된 가상의 모듈 안에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커피 메이커, 나이프, 믹서, 스푼, 자, 이런 클래스를 추가로 제공해서 우리가 이제 부엌에서 일하는 일들을 프로그래밍 하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2행에서 4행 같은 경우는요, 뭡니까? mom, daddy, my. 그죠? 이런 어떤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자, 뭐예요? make time. 이거는 이제 와플을 굽는데, 이건 뭐냐면요, 필요한 시간이 돼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설정은 베이커 타임 6으로 가정하게 되고요. 자, 엄마, 나는 기본 설정을 사용해서 굽고요. 자, 어떻게 돼요? 아빠 같은 경우는 좀 더 바삭한 와플을 좋아하기 때문에 테이크 타임을 70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죠? 기본 설정은 베이커 타임이 60이라는 점입니다. 자, 엄마, 나는 그 기본 설정을 사용해서 굽고요. 그죠? 아빠는 좀 더 바삭한 와플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베이커 타임을 70으로 설정하게 되는 거. 자, 이제 클래스에서 기본값이 미리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값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개의 변수를 생략해보다 깔끔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본값, 이거는 이제 언어를 의미하는 거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값들을 의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dir이라는 그런 명령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와플에 메이플 시럽을 바르고 싶다면 무언가를 바르는 멤버 함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dir. 이 명령문은 뭐예요? 이 명령문이라는 거는 GTTS 클래스가 제공하는 모든 함수의 목록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타입 와플, 이건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모듈 클래스에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보면 클래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노트 한번 볼까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자, 1972년 발표된 스몰토크는 세계 최초의 객체 지향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 패러다임을 바꾸는 스몰토크는 영성에 비해 널리 쓰이지가 않았어요. 자, C++이 굉장히 유행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 C++의 유행에 밀려서 스몰토크는 객체 지향의 원조 자리를 유지하지만 대표 자리는 C++에 내주고 말아버리게 됩니다. 자, 이후 자바, 파이썬 등은 객체 지향 언어라고 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객체 지향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클래스 단위로 모듈화가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프로젝트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사용성이 좋아서 소프트웨어 생산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자, 인공지능 분야도 객체 지향의 좋은 특성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두면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파이썬은 라이브러리가 참 잘 돼 있죠. 그죠? 파이썬은 라이브러리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패키지 형태니까 굉장히 문법도 간단하면서 우리가 패키지 형태에 나오니까 이제 뭐야? 코드 하나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문장을 넣을 수가 있죠. 코드를, 그죠? 코드를 집어 넣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파이썬은 이제 그 객체 지향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더 이게 깊게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해보고 파이썬이 또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이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객체 지향이라는 거는 어떤 모듈 방식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듈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를 모듈 안에는 그룹처럼 묶여있는 어떤 코드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좀 사용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라고 좀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명령어의 목록으로 보는 시각에서 많이 벗어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요? 여러 개의 독립된 단위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즉 객체들의 모임으로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각각의 객체는 메시지를 주고받고요.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어떤 유연하고, 변경이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프로그래밍을 더 배우기 쉽게 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수를 아주 간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직관적인 코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나친 프로그램의 객체화 경험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라는 것은 이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사용자층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파이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이면서 굉장히 간결하죠. 문장이 간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은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사용자층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동적 타이핑 번역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펄 및 루비와 자주 비교가 된다. 자,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다양한 플랫폼에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이나, 그죠? 그리고 연구기관 및 산업계의 이용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이썬은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죠. 예, 그 기능 이외에도 다른 언어로 쓰인 모듈을 연결하는 어떤 적합제 언어로 자주 이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실제로 파이썬은 상용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크립트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움말 문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유니코드 문자열을 지원해서 어떤 다양한 언어의 문자 처리에도 능하다. 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사용하면서 우리가 라이브러리 패키지, 그리고 파이썬은 객체지향 언어라는 거. 우리는 파이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파이썬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래서 그전에 제가 설명해 줬듯이 한 줄씩 실행하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오류를 쉽게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